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하락 속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해 장중에도 계속해서 잘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양시장 모두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또 코스닥은 그보다 더 밀린 0.79%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던 우리 시장, 막판에 밀리면서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IPO 최대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따따상을 기대했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또 160%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로보틱스는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지주사인 두산과 또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로봇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후반부에 장 후반부에 또 장이 밀렸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코스피 코스닥 장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죠.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오래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좀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돼 왔었던 흐름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내려간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만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부터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금 자체가 일시적으로 로보틱스에 몰리면서 좋은 모습도 나왔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두산 로보틱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장후반부에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오늘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장 초반에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밀림이 일시적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 부근에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담 어제 물론 내려오긴 했습니다. 환율도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 이 반등 폭을 보여줬지만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고 뭐 오늘 새벽에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는데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거의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의 부재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잘 올라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면서 지수가 저점을 잡고 반등을 했었던 경우도 있지만 지난 20년, 지난 30년간의 그런 누적된 통계를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다라는 것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관들과 외국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메이저 주체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시장 자체가 힘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관들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큰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전부 다 모으면 굉장히 큰 자금이 되겠지만 그걸 전부 다 따로따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한 시장에서는 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보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밀렸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글로벌 증시의 어떤 호재성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면 또 가파르게 V자 반등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좀 진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PBR이라고 하죠. PBR 같은 경우는 1배 이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기준 1배 이하로 한참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0% 정도, 지수 기준으로 10%, 8%에서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거의 코로나 폭락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밀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자리는 하락 초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진짜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제가 여러분들께 PBR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 이 선, 이 빨간색 선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매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이제 들어갈 때, 진입할 때 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올바르게 내가 대응을 하려면 과매도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매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장이 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가 과매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수 접근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옳은 방식이고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냐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과매도로 들어가는 이 초입에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더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 공략을 하는 것이 원래 과매도와 과매수를 이용하는 매매 방식이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V자 반등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고요. 유가는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지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 것처럼 환율이든 유가든 채권 금리든 많이 올라가다가 한번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계는 필요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환율이 어느 정도 밀리면서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자구반부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는데 그 원인은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환율이 하락을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했던 거고 뭐 장후반부의 기관은 코스닥에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들의 자금력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세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밀릴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종목에 대한 변경, 포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지가 이제 꽤 됐더라고요. 한 3주 정도가 됐는데 이제 3주 정도 시장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과매도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밀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밀리더라도 추후에 시간이 지날 때에는 이 상방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죠. 어제 준비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중국의 PMI가 개선됐다라는 말씀을 어제 한번 드렸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 시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 바닥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의도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에도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도체 바닥론이 힘을 좀 더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하락했었다라는 부분인데 간밤에 새벽에 유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이 부분도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환율이 좀 꺾이긴 했어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꺾이긴 했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제 조금 꺾인 겁니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꺾일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의 셧다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미국이 셧다운에 안 들어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 역시나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렵지만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디 쪽으로 어느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괜찮았죠. 뭐 장후반부에 많이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지가 거의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2차 전지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도 이제 기술적 반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좀 나와줘야 돼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장기로 본다. 내가 내 아이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한 1개월이나 3개월 정도의 기간만 잡고 본다면 불안한 부분이 여전히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엔터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뭐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주위에 있는 지인 같은 경우도 이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겨우겨우 매도를 했다. 종목을 좀 교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시장 자체가 좋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엄청난 모멘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T 기업들이 엄청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주들, 은행주들 다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많아도 돼요. 뭐 돌아가면서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 자체는 냉정하게 보자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현금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 현금이 있다면 종목들을 보유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금 비중이 없다면 반등 나왔을 때 현금을 확보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온 반등이, 장중에 나온 반등이.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도 여러분들께 현금을 어느 정도, 현금을 여러분 100% 확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라도 30%라도 확보하면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포트를 정리하고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기업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 있어도 종목에 전부 다 자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 자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매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몰리는 종목군들이 보이는데 매수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트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중에서 줄일 때에는 적자 회사라든지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은행 같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아요. 원래 그건 사업 구조가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조금 부족한 기업들, 물론 뭐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자, 트레이더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에는 유상증자는 어쨌든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일 거래 대금이 적은 기업들 조심해달라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리고 포트 내에서 보유 비중 자체가 적은 종목도 있습니다. 1% 보유를 하고 있거나 2%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내가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10%까지 채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10%까지 채워도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 중에서 1%, 2%, 3%짜리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상한가에 들어가도요. 여러분 3%짜리 종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3%짜리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면 전체 계좌에서 0.9% 수익 나는 겁니다. 0.9%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같은 업종 내의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으면 반도체 뭐 후공정 하나, 전공정 하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후공정에서 세 종목 이렇게 매매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ETF가 낫다라는 거죠. 근데 ETF 매매보다는 종목 매매가 주가의 수익률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종목을 매매할 때는 같은 업종에서 여러 종목을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뭐 포트폴리오라는 게 공격과 방어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전부 다 같은 업종에 몰아넣는 것은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어제에 이어 현금 비중을 늘리고 포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혼자서는 포트 재정비 힘들다,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켜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8253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 다음 장 시장 대응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그동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어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굉장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전문가님께서 얼른 자랑하고 싶으실 테니까요. 전문가님께 자랑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린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장 초반에 잠깐 밀림이 있긴 했지만 장중에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진 종목이 1% 반등을 하거나 2% 반등에 그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증시 자체가요, 여러분, 굉장히 치사합니다. 하락을 할 때에는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반도체도 빠지고요, 2차 전지도 빠지고 제약바이오도 다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일부 종목들밖에 안 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레포트가 완전히 고장이 났다가 반등할 때는 얼마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할 때 그 반등을 완전히 누리고 싶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는 주도 섹터를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 주도 섹터라는 것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입니다. 한번 몇 개만 봐보도록 하죠. 라이콤이라는 기업이죠. 제가 바로 어제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라이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이콤이 오늘 17.8%가 올라갔어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17.4%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제가 보면서 오늘도 노란톡방에다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1%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고 계시다면 어쨌든 약한 겁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매매하십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배당 수익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배당 수익을 누리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다 시세 차익을 노리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확실히 강하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보셨던 라이콤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엑세스바이오도 말씀드렸어요. 엑세스바이오, 코로나. 어제 화면인데요. 제가 코로나에 관련돼서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 주들보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죠. 엑세스바이오뿐만 아니에요. 유신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기업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도 최대 상승률 7%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장에도 2% 상승하고 1% 상승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유신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소개드렸었던 이 KINX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2024년도 상반기에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8%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과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이 10%, 15%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 기업들도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장 초반에 시작이 좋았을 때도 1%, 2% 정도의 상승만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신제약도 잠깐 보도록 하죠. 신신제약 제가 어제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신신제약은 몇 퍼센트 올라왔냐면 11.26%가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3종목이 오늘 VI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겁을 낸다라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밀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라 내재 가치가 뛰어나고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도 주가 흐름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세가 나왔었고, 머큐리도 제가 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머큐리와 C랩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세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다. 그 이유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그런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3주일 만에 장기 투자를 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쉽게 얻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전체 자금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20% 정도만, 30% 정도만 떼어내서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공개한 종목들이에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종목들인데 여기 다 1거래일이라고 적어놨죠. 오늘 전부 다 고가입니다. 좀 치사하긴 하지만 제가 고가로 전부 다 적어놨는데 보세요. 신신제약 16.5%, 엑세스바이오 10.8%, 월덱스 6.4%, 라이콤 17.8%, 솔로엠 2%, KINX 7.9%. 보세요 한번. 여기 있는 기업 중에서 월덱스 같은 기업은 내재 가치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KINX도 물론이고요. 솔로엠도 물론이고요. 지금 여기서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유심밖에 없어요. 전부 다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상승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유하신 종목이 장중 강세일 때 1%, 2% 정도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 소개드렸었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바로 기아였어요. 어제 제가 기아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기아도 오늘 여러분 2%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런 기업들, 기아도 2%가 올랐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가 1%대의 상승, 2%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 여러분 지금 변경을 좀 하셔야 돼요. 완전히 포트 자체를 갈아엎는 것은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되게 위험해요. 포트를 다 갈아엎는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종목군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기업들, 어느 정도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주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들이에요. 어제 소개드린 종목들도 굉장히 좋죠. 어제 소개드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 상승폭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8월 말 9월 초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월 달과 9월 달에 2개월 연속으로 코스피 코스닥 월봉 기준으로 음봉을 맞았죠. 2달 연속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좋은 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도 섹터이기 때문이에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한 달, 2달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 강하게 가겠지만 언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반등할 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조금만 2종목이라든지 1종목 정도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언급해 주신 종목들 상승률 어마어마한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이재규 전문가의 장바구니 종목 코너입니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포트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도록 가져오셨다고 하시니까요,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국내 최초로 니켈 도금 강판을 개발한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인데요. 삼성 SDI에 원통형 배터리 니켈 도금 강판을 납품하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2차 전지 관련주로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장 후반부에 지수가 빠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조금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 탄력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얼른 공개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장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저도 너무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항상 저도 방송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2차 전지 특히 테슬라가 새벽에 6%대의 상승이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6%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데 관련돼서 이제 테슬라 쪽과 좀 엮일 수 있는 기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래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를 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었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너무 심하게 꺾이거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하락세가 가팔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오늘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CC 스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큰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오이솔루션도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주식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이스테크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업체죠. 통신 장비 업체. 이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5G 장비나 6G 장비에 대한 납품을 하게 되면 이런 에이스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의 부품들을 모아서 삼성전자에서 조립을 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그 벤더 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2차 전지 케이스를 납품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통형 케이스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도 있고요. 그리고 원통형도 있고 각형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서 이 원통형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TCC 스틸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소재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TCC 스틸도 이슈가 됐는데, 앞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마다 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중국에서 철강에 대한 감산 소식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늘 굉장히 강한 거래가 들어오면서 장 종가까지도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갭상승,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나온다든지 시간 외 단일가에서 많이 올라오면 접근이 좀 어렵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체크를 해두시고, 어쨌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추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TCC 스틸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제가 이 동국제약을 준비해봤습니다. 동국제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렸죠.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소개드렸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엑세스바이오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뭐 드림 CIS 같은 경우도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업종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보긴 조금 애매해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들어 올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종목별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로 잘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계속해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는데, 실적이 턴 어라운드하는 것처럼 주가 모멘텀에 긍정적인 게 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이고,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제약사들보다는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제약주들, 전통적인 제약주들도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제약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어제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엑세스바이오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리뷰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엑세스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진단키트 기업들 중에서 현재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건 엑세스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진단키트를 사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진단키트를 판매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차 전지가 돌아서고요, 반도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엑세스바이오 같이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잠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이 멈추는 하반 경직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위치 자체가 좀 다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을 멈추고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눌림에서 올라와야 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이겠죠.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이면 엑세스바이오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좀 약하면 엑세스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신제약이죠.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를 많이 준비했네요. 이제 파스, 중소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약을 먹는 경구제라든지 주사제가 아니라 이제 피부에 붙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약을 굉장히 자주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시기도 하시죠. 근데 이런 패치 같은 경우는 붙여 놓으면 약이 투약되는 속도라든지 그 농도가 일정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든지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알테오젠도 비슷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형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형이라는 것은 투여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이크로 니들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예전에는 주사나 경구제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패치제를 이용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질병에서 가장 잘 듣는 소재가 물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치매에 가장 효능이 좋은 약물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약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신신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을 통한 패치제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 패치제에다가 이 A 약물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뿐만 아니라 당뇨라든지 다른 질병에 대한 메리트도 생길 수가 있는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중소형 제약사로서 전통적인 제약 기업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체질 개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신신제약 같은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라이콤까지 보도록 하죠. 라이콤 어제 말씀드렸었던 기업입니다. 뭐 광센서용 이제 5G나 6G로도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자율주행이 한번 움직였죠. 그래서 이 퍼스트 파이버 레이저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아직도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고 거래 대금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콤까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이 끝난 뒤에도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그리고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이 종목 놓칠 수 없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몰래 숨겨오신 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찜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입니다. 블랙박스, 로봇 청소기, 자율주행 플랫폼 공급업체인데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늘의 찜 종목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부가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의 찜 종목도 그 자율주행차 이슈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있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기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너무 과열됐다가 오늘 좀 밀려 내려온 로봇이나 AI처럼 미래 산업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우리 생활에 다가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ThinkWare라는 기업입니다. 뭐 첨단 차량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내비게이션 쪽으로 유명한데 이제 이런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쉐어도 굉장히 좋고요. BMW나 폭스바겐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해외 70여 개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모든 차량에 이 첨단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싱크웨어가 만들고 있는 기술력, 이런 기술력들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크웨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면 자막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제도 기아차를 말씀드렸고 그전엔 한국 무브넥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과 자동차를 완전히 엮어서 보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카, 전기차 이쪽과 좀 더 가깝죠. 근데 어쨌든 자동차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좋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의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웨어라는 기업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월덱스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장 초반에. 근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대에 SK하이닉스가 더 좋았습니다. 심지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좋았죠. 물론 두 기업에 대한 오늘 모멘텀이 좀 있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수율이 잘 안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SK하이닉스 쪽에 자금이 좀 더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펴놓고 보시면 2차 전지 쪽은 밀리다가 하반 경직이 먼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반 경직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반등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후공정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올랐는데 전공정 쪽도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애칭, 우리나라 말로는 식각이죠. 식각 쪽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수율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전공정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와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고요. 3분기와 4분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는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의 업황 같은 경우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번 달에 개선되느냐, 다음 달에 개선되느냐의 문제지 더 악화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한 10% 정도는 꼭 좀 포트에 담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솔로엠이라는 기업인데 이 솔로엠 같은 경우는 ESL이라 그러죠. 어제도 설명드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왔지만 장후반부에 많이 밀려서 제가 같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도 그렇고 요즘에는 옷가게 가도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전자 가격 표시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매년 30%에서 40%대의 성장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수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힘을 받게 되면 충분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 앞서 보여드렸지만 앞서 화면을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7% 이상 올라온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VI에 들어간 종목이 3종목이고요. 6에서 7% 정도 올라온 종목이 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노려보시면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거나 강세라고 생각이 되면은 매수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담을 꼭 좀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솔로엠까지 언급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부터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저희가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TCC 스틸. 표면 처리 강판 전문 업체로 테슬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신제약.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조해 주신 종목인데요.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월덱스, 반도체 전공정 부품주로 월덱스의 제품은 반도체 애칭 공정에서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인데요.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로 부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